여보세요? 정민호 씨십니까? 한미선 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71세 정민호, 33년 만에 받은 전처의 부고. 그런데 봉투 안에 든 낡은 사진 한 장. 생후 100일. 정민호 닮은 우리 아들 지우.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1993년. 이혼한 그 해에 태어난 아이.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인천공항 입국장. 영구차에서 내린 유골함 옆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우야.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눈빛. 하지만 그 눈매, 코, 입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33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홀로 아들 키운 여자. 그리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남자. 과연 이들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민호는 강남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71살 은퇴한 지 벌써 6년째였죠. 한때 직원 100명을 거느린 중소기업 사장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재혼한 아내 은숙이 식탁에 된장찌개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민호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한 지 32해, 은숙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재훈이는 31살로 대기업에 다니고 딸 수진이는 28살로 작년에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죠. 재훈이한테 전화 좀 해보세요. 요새 통 연락이 없네요. 은숙의 말에 정민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쁘겠지 뭐.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사실 정민호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재혼 후 낳은 두 자식이지만 정민호가 사업에만 매달리느라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던 탓이었죠. 아이들이 어릴 때도 주말에는 골프나 접대로 집을 비웠고 가끔 집에 있어도 피곤하다며 방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는 기계 같아요. 몇 년 전 재훈이가 술 취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정민호는 화만 내고 말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들 말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정민호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고 가족은 언제나 뒷전이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은숙이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체부가 등기 우편 한 통을 건네주었죠. 정민호 씨 맞으시죠?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정민호는 영문도 모른 채 서명을 하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 란을 보니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캐나다? 누가 보낸 거야? 은숙이 물었지만 정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정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민호 씨께,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토론토 한인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미선 씨께서 지난달 26일 향년 70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암투병을 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정민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미선. 그 이름을 들은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30년도 넘었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33해였죠.
여보, 무슨 내용이에요? 은숙이 궁금한 듯 물었지만 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편지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한미선은 정민호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1978년 정민호가 23 때 만났던 여자였죠. 당시 한미선은 명동 백화점에서 일하는 단정하고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정민호는 첫눈에 반했고 석 달 만에 청혼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 날 한미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민호는 그 말을 믿었고 한미선 역시 정민호를 믿었습니다. 신혼 초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둘이 함께 작은 공장을 꾸려가며 희망을 키웠죠. 한미선은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고 정민호는 새벽같이 일어나 거래처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사업이 커지면서 정민호는 변했습니다. 돈을 벌수록 욕심이 커졌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접대라는 이름으로 술자리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장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1992년 사업 파트너의 소개로 만난 젊은 여자와 외도를 했습니다. 정민호는 그때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사실이 한미선에게 들통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에요. 1993년 초 한미선이 이혼 서류를 던지며 했던 말이 생생했습니다. 정민호는 그때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었죠. 38, 젊고 어리석었던 정민호는 한미선이 떠나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한미선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정민호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민호는 위자료를 주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4년 지금의 아내 은숙을 만나 재혼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한미선의 존재는 기억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죠. 아니, 정확히는 일부러 잊으려 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편지예요? 얼굴이 왜 그래요? 은숙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 죽었대. 누군데요? 친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냥 오래전 거래처 사람이야.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정민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숙에게 전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굳이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과거였으니까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인께서는 암투병 중에도 한국을 그리워하셨고 6월만이라도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언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 인천공항으로 영구차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정민호 씨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한 번만이라도 와주셨으면 합니다. 유품도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민호는 편지를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하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30년도 넘게 잊고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 한쪽이 답답한지 모르겠었죠.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봉투 안에 들어있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카메라를 향해 방긋 웃고 있었죠. 아기의 눈매와 코, 입매가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후 100일. 정민호 닮은 우리 아들 지우.
1993년 10월 15일 정민호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1993년 10월 그 시기는 정민호와 한미선이 이혼한 해였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3월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한미선은 그의 여름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 가을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뜻이었죠. 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한미선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3년 1월 10일 병원에서 임신 확인. 2달째. 민호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우리는 끝이다. 민호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고 이혼 서류에도 도장을 찍었다. 나는 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 민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정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33해 전 자신이 버린 여자가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은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쉬어야겠어. 정민호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다시 한번 수첩을 펼쳤죠. 한미선의 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5일. 오늘 이혼이 확정됐다. 민호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저 차갑게 도장만 찍고 돌아섰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없는 셈이다. 1993년 5월 20일. 캐나다행 비행기 표를 샀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난다. 배가 많이 불렀다. 공항에서 민호를 마주칠까봐 두렵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나를 잊었을 것이다. 1993년 7월 15일. 토론토 한인타운에 도착했다. 낯선 땅이지만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 아이는 3달 뒤 태어날 예정이다.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1993년 10월 15일.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지우라고 지었다. 지나간 일은 다 지우고 살자는 뜻이다. 하지만 아이 얼굴을 보니 민호가 자꾸 떠오른다. 눈매며 코며 인매가 꼭 닮았다. 정민호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미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1995년 6월 3일. 지우가 벌써 2돌이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한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 가끔 민호가 궁금하다. 잘 살고 있을까? 재혼했을까? 2000년 8월 10일.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 가끔 아이가 묻는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다. 2010년 4월 20일. 지우가 대학에 합격했다. 토론토 대학교 경영학과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하지만 등록금이 걱정이다. 식당 일만으로는 부족하다. 2015년 9월 5일. 지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다. 이제 내 짐을 덜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식당에서 일한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 정민호는 수첩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사기라고 한다. 오래 못 산단다. 지우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이 아이가 걱정된다. 죽기 전에 민호를 한번 보고 싶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아니, 사실은 지우를 보여주고 싶다.
당신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말해주고 싶다. 정민호는 수첩을 덮으며 오열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내려갔죠. 유골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고인의 아들 한지우 씨도 함께 올 예정입니다. 고인께서는 평생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결국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지 못하셨습니다. 부디 마지막 가는 길만이라도 배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민호는 편지를 접으며 결심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한미선을 만나러, 아니, 한미선을 보내러 가야 했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지우를 만나야 했습니다. 며칠 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은숙이 물었지만 정민호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급하게 볼 일이 생겼어. 저녁에 올게. 무슨 일인데요? 요새 행동이 이상해요.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정민호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3 만에 한미선을 만난다는 생각에, 아니, 한미선의 유골을 마주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정민호는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죠. 손에는 편지에 적힌 박수진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시가 되자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정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뒤따라 한 청년이 걸어 나왔죠. 청년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정민호는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눈매, 코, 인매가 젊은 시절 자신과 똑같았으니까요. 아니,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혹시 정민호 씨신가요? 중년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저는 박수진입니다. 편지 받으셨죠? 네. 박수진은 옆에 서 있는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고인의 아들 한지우 씨입니다. 정민호와 지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죠. 정민호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수진이 들고 있던 상자를 정민호에게 건넸습니다. 고인의 유골입니다. 고인께서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무게가 온 세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 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공항 입국장 앞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정민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서 있는 청년 자신의 아들 지우만 보였을 뿐이었죠.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 당연합니다. 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지우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요?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용서 운운하십니까?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정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박수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지우 씨,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요? 그러죠. 지우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공항 밖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매서웠지만 정민호는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죠. 손에 든 유골함만 꼭 붙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품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박수진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편지와 통장입니다. 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미선의 필체로 쓰인 편지 한 장과 은행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죠. 편지 봉투에는 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33년이 지났지만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네요.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때는 미워했지만 지우를 키우면서 그 미움도 사라졌어요. 지우는 당신을 닮아 똑똑하고 착했어요. 가끔 지우를 보면 당신이 보이곤 했지요. 나는 지우에게 당신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는 한국에 계신다는 말만 했을 뿐이에요. 지우는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해 묻곤 했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민호. 당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말하지 못한 게.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떠나면 지우는 혼자가 됩니다. 부디 한 번만이라도 지우를 만나주세요. 아버지로서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히, 민호. 정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는 걸 봤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하시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어머니를요. 정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으셨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우릴 버렸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어머니가 뭘 잘못했을까? 미안합니다. 정민호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그 말로 33년이 지워집니까?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지워집니까? 박수진이 지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 진정하세요.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알아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참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 앞에 서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민호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캐나다 은행 통장이었는데 잔액이 10만 불이 넘었습니다. 하나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죠. 이건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대학 등록금 다 내고 제가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남은 돈이에요. 어머니는 그 돈을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은 우리를 버렸는데 어머니는 왜 마지막까지 당신을 생각하셨는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요. 정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우가 정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3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재혼하셨죠? 새 가정 꾸리셨죠? 행복하게 사셨죠? 정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저를 키우느라 재혼도 못 하셨어요. 가끔 좋은 분이 나타나도 거절하셨죠. 나에게는 지우가 있다며.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신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정민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이니 만나는 것까지는 허락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머니 유언대로 화장해서 바다에 뿌릴 겁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 부산 앞바다에서요. 어머니가 어릴 때 살던 곳이 부산이라고 하셨거든요. 정민호는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라면요. 정민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후회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3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었죠. 공항을 나선 정민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한미선의 유골함과 편지, 그리고 통장이 들려 있었죠.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은숙이 따지듯 물었지만 정민호는 대답 대신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지금 내 말 안 들려요? 은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만 정민호는 그냥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으니까요. 침대에 앉아 유골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차가운 상자 안에 한미선이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작은 상자에 담겨 돌아왔다니. 미선아, 미안해. 정민호는 유골함을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33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밤늦게까지 정민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숙이 몇 번이나 노크를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정민호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숙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보,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전처가 죽었어. 네.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미선이 캐나다에서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어제 공항에 간 거예요? 유골이라도 가져왔어요? 방에 있어. 은숙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집에 전처 유골을 가져다 놨다고요? 정신이 있으세요? 미선이는 내 책임이야. 무슨 책임이요? 이혼한 지가 몇 년인데요? 은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3년 전에 끝난 사람이잖아요. 왜 지금 와서 그 사람 때문에? 아들이 있었어. 정민호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선이가
우리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 이혼하기 직전에 임신한 걸 몰랐던 거야. 미선이는 혼자 캐나다로 가서 아이를 낳았고, 은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33살이야. 어제 어머니 유골 모시고 한국에 왔어. 그럼 당신한테 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훈이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세상에. 은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어제 알았어. 정민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산 가서 유골 뿌릴 거야. 미선이 유언이래. 그래서 당신도 가실 거예요? 재훈이랑 수진이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요? 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형이 나타났다는데 재훈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유산 문제는요? 유산? 정민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람 죽었는데 유산 타령이야? 당연하죠. 만약에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호적에 올라가면 재훈이 몫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은숙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정민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중요하죠. 우리 애들 생각해야죠. 미선이는 평생 혼자 아이 키우면서 고생했어.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편하게 살았고. 그런데 지금 유산 걱정을 해? 정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그 아이한테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겠는데 당신은 유산 걱정이야?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정민호는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33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어. 내 책임이야. 내가 버린 거야. 정민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은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우리 애들한테는 피해주지 마세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정민호는 혼자 거실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32년 동안 은숙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본 것 같았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민호는 지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부산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었죠. 여보, 주말에 부산 간다고 했죠? 은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혼자 가세요. 나는 안 갈 거예요. 알았어. 정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은숙이 함께 가지 않는 게 더 나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민호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부산행 KTX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렸죠. 부산역에 도착하자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진도 함께였죠. 오셨네요. 지우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지? 아니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한미선이 어릴 때 살았던 곳 근처였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답니다. 지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말씀하셨어요. 부산 바다가 그립다고, 언젠가 꼭 다시 가보고 싶다고. 정민호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선이가 부산 출신이었구나. 나는 몰랐어. 모르셨겠죠.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관심 없으셨으니까요. 지우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수진이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평생 그리워하시던 바다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우는 유골함을 열어 바다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정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다는 아무 대답 없이 한미선을 품어 안았습니다. 한미선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고 난 뒤 세 사람은 해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죠. 파도 소리만 정막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호는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내 아버지를 만나거든 이 말을 꼭 전해라.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정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당신한테 미안하대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어머니가 미안해해야 하는지. 잘못한 건 당신인데. 정민호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낳은 것도 혼자 키운 것도 오히려 내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내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게 잘못이었다고. 아니야.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나야. 내가 미선이를 배신했고 버렸어. 미선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지우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도 편지를 남기셨어요. 읽어드릴까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우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병원 복도에서 잠들어 있구나. 며칠째 곁을 지키느라 얼마나 피곤했을까.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아파서. 엄마는 너를 낳은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내 아버지와는 헤어졌지만 너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지우야,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하며 살아간다. 내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엄마는 사실 내 아버지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한때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사라졌어. 오히려 고마웠어. 내가 있으니까. 내 아버지를 만나거든 이 말을 꼭 전해줘.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게 잘못이었다고. 사랑한다, 지우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편지를 다 읽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정민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난 뒤 정민호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아니, 지우씨. 편하게 부르세요. 지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어머니 유언 때문에 만난 거지 그 이상은 아니니까요. 정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너. 아니, 지우 씨는 어떻게 자랐어? 힘들지는 않았어?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을 리가 있나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놀렸어요. 너는 아빠가 없냐고.
중학교 때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걸 친구들이 봤어요. 너희 엄마 식당에서 설거지 하던데라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정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진학 때문에 고민했어요. 어머니 형편의 대학은 무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해라.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라고 하셨죠. 대학 4년 동안 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으셨어요. 명절에도 크리스마스에도 식당에 나가셨죠. 제 등록금 때문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월급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그날 울으셨어요. 이제 내 짐을 덜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정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3년이 지워지지 않아요. 어머니가 흘린 눈물도, 제가 겪은 외로움도. 그때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지우 씨, 어머니께서 원하신 건 이게 아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참기가 힘들어요. 지우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캐나다로 돌아가야 해서요. 벌써? 정민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우야. 아니, 지우 씨. 정민호는 일어서서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날 수 없을까? 밥이라도 같이 먹자. 제발.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유언 때문에 만난 거지. 저는 당신과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재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나 잘 챙기세요. 저는 이제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지우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죠. 정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수진이 다가와 정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민호 씨, 지우 씨도 많이 힘들어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이미 33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우 씨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정민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은숙과 아들 재훈, 딸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재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른 아들이 있다고요? 정민호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재훈아, 형이 있었다는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비밀로 하시고, 그건 유산 때문에 걱정이에요, 아버지. 딸 수진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재산 나눠줄 거예요? 정민호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니. 6챕터 뒤늦은 깨달음. 정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훈과 수진의 얼굴에는 불만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유산 걱정은 하지 마. 정민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내 재산 따위 바라지 않아.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재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형이라는 사람이 재산 포기할 리 없잖아요.
재훈아, 그 아이는? 그 아이요? 33살이면 저보다 2살 많은데 아이라고 부르시네요. 재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형이 맞잖아요. 그럼 장남 아니에요? 호적에 올리실 거예요? 정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캐나다 시민이야. 한국 호적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원하지도 않아. 그럼 다행이네요. 수진이 안도하듯 말했습니다. 정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이렇게 키웠니? 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키웠냐는 거야. 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죽었어.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 혼자 키운 내 아들이 있어. 그런데 너희는 유산 걱정이 먼저야? 아버지, 재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형이 나타났는데 당연히 걱정되는 거죠. 걱정? 재산 걱정? 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33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어. 어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번 돈으로 대학 갔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어. 너희한테 손 벌릴 이유가 없다고.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있었고 돈 걱정 없이 자랐잖아. 그런데 지우는 어땠겠어?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보고 생일 선물 한 번 못 받고 자랐어. 재훈과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그 아이한테 아버지 노릇 한 번 못 해준 것을. 너희는 그것도 이해 못하니? 은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애들도 놀란 거잖아요. 놀라긴 뭐가 놀라. 재산 걱정하는 거면서. 정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밤새 정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미선의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죠. 한미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지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1998년 3월 2일, 지우가 유치원에서 아버지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았다. 울면서 물었다. 엄마, 나는 아빠가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아빠는 한국에 계셔. 너무 멀어서 자주 못 만나는 거야. 지우는 그날 밤 아버지 얼굴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을 보며 나는 한참을 울었다. 2005년 7월 15일, 지우가 중학생이 됐다. 학교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운동회가 있다고 했다. 지우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미안했다. 내가 아버지를 빼앗은 것 같아서. 2012년 9월 20일, 지우가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지우는 착하고 성실하다. 민호를 닮았다. 정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호는 서재에 앉아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에게 보낼 편지였죠. 지우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나는 내가 태어난 줄 몰랐다. 내 어머니가 임신한 줄 몰랐다.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알았다면 달랐을 거라고 믿고 싶다. 내 어머니 일기를 읽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됐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다. 내게 아버지 노릇 한 번 못 해준 것을.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한다.
내 어머니 한미선은 내가 평생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이었다. 재혼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내 어머니뿐이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다. 지우야, 행복하게 살아라. 내 어머니가 평생 바랐던 것처럼. 그리고 내 어머니를 대신해서 말한다. 사랑한다고. 마이너스 정민호. 편지를 다 쓴 정민호는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지우에게 전할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호는 박수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민호 씨, 지우 씨가 어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요. 떠나기 전에 저한테 이것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박수진이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사진 속에는 어린 지우가 한미선과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고 한미선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지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어린 시절 유일한 가족 사진입니다. 당신이 함께였다면 어땠을까요? 이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마이너스 한지우. 정민호는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우 씨가 연락처를 남기셨어요. 박수진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언젠가 연락하고 싶으시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정민호는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진이 돌아간 뒤 정민호는 혼자 남아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쫓아다닌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돈도 성공도 체면도.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곁에 있었는데 놓쳐버렸다는 것을. 정민호는 서재로 가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연락처로 국제우편을 보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정민호는 지우에게 편지를 붙인 뒤 매일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은숙은 정민호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재훈과 수진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재훈이 승진 축하 모임이 있대요. 같이 가실 거죠? 어느 날 저녁 은숙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응, 가야지. 정민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자 정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재훈의 모임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죠. 서울역 근처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정민호는 평생 종교가 없었지만 요즘은 자주 이곳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을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하느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민호는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아들을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지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 죄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정민호는 성당을 나섰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번호였죠. 여보세요? 정민호 씨입니까? 전화 너머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호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지우야? 편지 받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락해줘서. 연락한 건 할 말이 있어서입니다. 뭐든지 말해.
들을게. 저 다음 달에 한국에 갑니다. 정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회사 출장입니다.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럼 만날 수 있겠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사랑했다면 왜 배신하셨습니까? 정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편지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33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알아. 나도 알아. 출장 가는 동안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민호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재훈이 모임 안 갔잖아요. 은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 급한 일이 있어서. 또 그 아들 때문이에요? 정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에 지우가 한국에 와. 출장으로. 그래서요? 만나려고.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정신 차리세요. 재훈이랑 수진이는 어쩌려고 그래요? 재훈이랑 수진이는 이미 다 컸어. 이제는 지우한테 신경 써야 해. 말도 안 돼요.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30년 넘게 모르고 살던 아이한테 왜 신경을 써요? 그게 내 의무니까. 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우한테 아버지 노릇 한 번도 못했어. 이제라도 해야 해.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한테는 아버지 노릇했어요? 은숙의 말에 정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재훈이와 수진이에게도 제대로 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 살아왔어. 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만 했지, 가족은 뒷전이었어. 첫 번째 아내도 버렸고, 두 번째 가정도 제대로 못 챙겼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바로잡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노력은 해야지. 정민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민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호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아빠야. 왜요?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 아빠가 살게.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동안 아빠가 너한테 잘 못해줬구나 싶어서. 미안해. 딸 수진이도 불러.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밥 먹자. 알겠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민호는 재훈, 수진과 함께 조용한 한정식 집에 앉았습니다. 애들아. 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희한테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못했어. 재훈과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일만 하느라 너희 운동회도 못 갔고 부모 상담도 엄마만 보냈고 생각해보니 너희 생일도 제대로 챙긴 적이 없네. 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우 일로 너희한테 소리 질러서 미안해. 너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놀랄 일이었는데. 아버지,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지나쳤던 것 같아요. 유산 얘기만 하고.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지우는 아무 잘못 없는 아이야. 그 아이도 피해자야. 아빠 때문에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재훈과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앞으로 지우한테도 신경 쓸 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고 싶어. 너희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수진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정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한국에 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지우가 한국에 도착한 날, 정민호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지우와 만나기로 한 시간은 저녁 6시, 장소는 명동의 작은 한정식집이었죠. 여보, 옷 좀 봐주세요. 이거 괜찮아요? 정민호는 옷을 갈아입으며 은숙에게 물었습니다. 은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정민호는 한숨을 쉬며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고 또 빗었지만 자꾸만 손이 떨렸죠. 오후 5시 정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이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해서 30분을 기다렸을 때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지우는 어딘가 피곤해 보였지만 씩씩하게 걸어왔죠. 오셨습니까? 지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왔구나. 출장은 잘 되고 있니? 네. 내일까지 회의가 있어서요. 그렇구나.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개인실이었죠.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지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야. 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읽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연락해줘서도. 편지 내용이 진심이었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게 정말이었나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야. 미선이는 내가 평생 사랑한 단 한 사람이었어. 재혼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미선이가 있었어. 그런데 왜 배신하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했다면 왜요? 정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리석었어. 젊고 어리석었지. 사업이 잘 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았어. 돈이 있으니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 하지만 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다 헛된 거더라. 정작 중요한 건 바로 곁에 있었는데 놓쳐버렸어.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나는 내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해주고 싶어. 아버지로서가 아니어도 좋아. 그냥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도와주고 싶어.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도 재산도. 저는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알아. 그건 알아. 정민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통장이야. 나한테 주라고 했다지. 하지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건 내 거야. 내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지우는 봉투를 바라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한테 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원치 않아. 이건 내가 가져야 해.
정민호는 봉투를 지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민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요? 내가 너를 위해 만든 적금 통장이야. 내가 태어난 걸 알았던 날부터 매달 넣기 시작했어.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제 존재를 알게 된 지 몇 달밖에 안 됐잖아요. 알아. 그래서 그동안 못해준 걸 만회하려고 계산해봤어. 3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넣었다고 치면 이 정도더라. 정민호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잔액은 4억이 넘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많지 않아. 아버지가 해줘야 할 걸 못해준 거니까.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하지만 받아줘. 제발. 정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더 후회하며. 지우는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말해. 이 돈 제가 쓰지 않을 겁니다. 대신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캐나다에 사는 한인 학생들 중에 어머니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학생들한테요. 정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미선이도 기뻐할 거야. 지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든지. 가끔, 정말 가끔이요. 제가 한국에 올 때 이렇게 밥 먹어도 될까요? 정민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니? 아버지라고 부르진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완전히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일어나세요. 여기 사람들 많아요. 지우가 당황해서 정민호를 일으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헤어질 때 지우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오면 연락드릴게요. 정말? 네. 약속할게요. 정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지우를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한미선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민호.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면 되니까. 정민호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가서 은숙과 재훈과 수진과도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기 위해서요. 33년이 지나서야 정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은 늦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정민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아버지로서의 삶이었죠. 하늘 어딘가에서 한미선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민호. 이제 행복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